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이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. 정부 정책 동원에 각종 과징금까지 하반기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은행들의 주주 환원 여력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그간 주주 환원 매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던 은행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IB들이 다음 달 직접 방안에 리스크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기자, 통상 연초에 방한하는 글로벌 IB들이 갑자기 다음 달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. 최근 국내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금융권에 대한 정부 압박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주가는 뒷걸음질 치다 보니까 실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묻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금융주는 글로벌 IB를 포함해서 외국인의 지분 보유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죠. 그런데 최근 한 달 새 일부 금융지주 주가가 관치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10% 넘게 급락했습니다. JP모건과 모건스탠리는 다음 달 4대 금융지주 회장과 만날 예정인데요.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당국 고위 관계자와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하반기에만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4대 금융이 상반기 벌어들인 돈이 한 1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?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요? 사실 어떻게든 감당은 해야겠죠. 문제는 하반기 부담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 내후년에도 추가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금융권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.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당장 연말로 예정돼 있는 홍콩 H지수 1S 과징금만 해도 최대 7조 4천억 원입니다.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두 건의 담합 관련 조사에서도 각각 조 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. 정부 정책에도 동원되고 있습니다. 국민성장펀드에는 5년간 30조 원을 출자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.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엔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. 또 교육세율을 지금보다 2배 올리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연간 1조 3천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을 더 져야 합니다. 네, 이렇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크게 꺾일 테고 주주 배당도 당연히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얼마나 줄어들까요? 4대 금융지주는 올 하반기 약 3조 8천억 원가량의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을 계획하고 있는데요. 계획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권 부담을 최대 10조 원으로 잡았을 때 주주 환원의 기준이 되는 CET1은 4대 금융지주 기준 평균 13.37%에서 12.77%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이에 따라 하반기 주주 환원 예상 금액은 당초 3조 8,600여억 원에서 1조 3,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한 금융권 관계자는 CET1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감소분에 맞춰서 경직적으로 주주 환원액을 감액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. 애써 늘려놓은 주주 환원인 만큼 감익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주주 환원 여력을 확보하는 데 애쓴다는 계획입니다. 금융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비은행 자회사 배당 확대나 또 신종 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. 네,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